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대체 누구일까? 지금의 나는 진짜 내 모습일까? 아니면 사회가 만든 껍데기일까?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질문조차 미뤄두게 됩니다. 회사에서 일에 치이고, SNS에서 남과 비교당하고, 관계 속에서 눈치 보며 살아가는 사이에 정작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삶에서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500년 전 한 남자가 이 질문 하나만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는 그 말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안겼고 결국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자기를 알라는 말이 그토록 위험한 말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생을 걸고 던졌던 마지막 질문, 나는 누구인가? 를 함께 마주해 보려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였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고백으로 철학을 시작했죠.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에 나는 다른 이들보다 더 현명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답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삼파법이라고 불리는 문답법입니다. 누군가 정의란 이런 거야, 진리는 이런 거지라고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끈질기게 묻습니다. 그게 정말 정의일까? 항상 그런 건가? 예외는 없을까? 그럼 그건 정의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의 신념을 흔들고 결국엔 스스로 혼란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진짜 나, 진짜 생각, 진짜 삶이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바로 이 지점, 무지를 자각하지 못한 상태를 가장 위험한 상태로 보았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정치인, 시인, 장군, 장로 등 지혜롭다고 불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무지를 지적했고 결국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가 재판에서 죽음을 선고받은 이유는 단 하나, 사람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크라테스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일상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 속에서 자기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학교가 시키는 대로 살고, 사회가 원하는 대로 성공을 쫓고, SNS에서 보이는 모습에 나를 맞추고, 사실은 나라는 존재보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진 이미지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무지의 자각이 지금 우리에겐 더 절실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자기 개발은 열심히 하지만 정작 자기 이해는 멈춘 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성공에는 예민하지만 내면의 진실에는 무관심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는 명확하지만 나는 누구인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삶을 의식 없는 생존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짜 당신을 알고 있습니까? 소크라테스처럼 모든 걸 걸고 질문 속에서 살아갈 순 없을지라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조금씩 자기를 아는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1. 하루 10분 나에게 질문하기.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를 가장 기쁘게 한 건 무엇이었나? 오늘 내가 가장 싫었던 순간은? 이 단순한 질문이 당신의 감정과 진심을 복원해 줍니다. 2.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를 글로 써보기. 어렵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한 사람이다. 이 문장을 채워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당신의 내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3. 비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남과 비교하면 진짜 나는 점점 작아집니다. 나는 누구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강박이 아니라 나는 어떤 방향으로 살고 싶은가로 기준을 옮기세요. 4. 질문하는 콘텐츠 접하기. 정답을 주는 콘텐츠보다 질문을 던지는 콘텐츠를 가까이 하세요. 책, 영상, 팟캐스트. 그 안에서 당신만의 사유가 깨어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질문을 품고 있나요? 소크라테스는 독이 든 잔을 앞에 두고도 자신의 철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두려운 것은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인가요? 당신이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당신은 왜 그 길을 가고 있나요? 이 질문에
꼭 완벽한 답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질문을 놓지 않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그 질문을 품고 있는 한, 당신은 이미 성찰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정말 당신 자신으로 살고 있나요? 우리는 종종 그게 나야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게 나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입고 있었던 사회적 가면인지 스스로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상태를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모른 채 사는 삶은 타인의 기대 속에서 끝없이 흔들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고 다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편하고 진짜 속마음은 점점 더 묻혀만 갑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점점 공허해지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갑자기 길을 잃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 말은 곧 내가 누군지 모른다면 지금의 선택도 지금의 슬픔도 지금의 기쁨도 진짜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안다는 것의 심리학적 힘은 큰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인식을 자아 정체성 셀프-아이덴티티라고 부릅니다. 이 자아 정체성은 삶에서 선택의 기준이 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이 되고 좌절에서 회복하는 힘이 되죠. 연구에 따르면 자기인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스트레스에 강하며 인간관계도 더 깊고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외부의 평가보다 자기 내부의 기준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이게 나야.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야.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를 살고 있어. 이런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인식이 약한 사람은 항상 외부의 기준에 휘둘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외부에 위탁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유산은 질문하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라 질문을 멈추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는 늘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한다. 우리는 자주 뭔가 알아야만 된다. 정답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조급해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질문을 품는 태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지금 이 선택이 진심인지, 이 길의 끝에서 내가 누구로 남을 것인지, 이런 질문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관계의 질을 바꾸며 나라는 존재를 더 깊이 만들어줍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을 유산으로 남긴 것입니다. 자기를 안다는 건 멋있지만 사실 쉽고 편한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를 알게 되면 내가 외면해온 감정과 마주해야 하고 고치기 싫은 모습도 인정해야 하며 때로는 익숙한 관계나 환경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삶을 피합니다. 하지만 그 회피의 끝에는 늘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일까? 소크라테스가 위대했던 이유는 답을 가진 자라서가 아니라 그 질문에서 절대 도망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인가요? 이 영상에서 당신에게 다시 그 질문을 건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그건 정답을 말하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단지 그 질문을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 앞에서도 이 질문을 지켜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삶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것은 산 것이 아니다. 이제 그 정신을 당신의 일상 속에서 한 문장, 한 생각, 한 선택으로 이어가 주세요.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의 나는 나다운가? 그 물음이 당신을 조금씩 진짜 당신에게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고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많은 알림, 끝없는 영상, 끊임없는 소비, 그리고 비교.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성찰의 시간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반응하고 질문할 용기 없이 흘러가고 삶이란 무게 앞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겠지라고 체념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럴 때일수록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잠시 멈추어라. 그리고 너 자신에게 묻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물음은
세상을 바꾸진 않겠지만 당신의 삶의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철학을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에게 철학은 고대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일상어였습니다. 그는 술집에서도 시장에서도 길에서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옳은 거라고 생각해? 그건 남이 말한 정의지. 너의 정의는 뭐야? 이 질문들이 귀찮고 불편했지만 그건 진짜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술이었죠. 지금 우리는 너무 빠르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알고 너무 자주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철학은 정답을 주지 않지만 질문을 붙잡는 힘을 줍니다. 그 질문은 때로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결국 삶을 바꾸게 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소크라테스가 생을 걸고 남긴 단 한 문장이 돌아옵니다.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건 위협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자기다운 삶을 살고 싶은 사람에게, 관계 속에서 자꾸만 지쳐가는 사람에게, 나답게 살고 싶은데 길을 모르겠는 사람에게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질문하라. 그리고 당신 안의 진실한 목소리를 들으라. 지금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서 당신이 멈추고 생각하고 다시 나아간다면 이미 철학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